종건은 4대 크루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최소 이진성, 마스코급의 강자는 되어야 기억해주는 까다로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현은 그런 종건조차도 가장 편애했던 인물이며 종건이 가장 아끼던 4대 크루 헤드였습니다. 종건은 처음에 장현을 만났을 땐 걸출한 멤버들을 데리고 가족놀이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였으나 장현이 사업 수완, 리더십, 전투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직접 아이키도를 전수해주고 같이 지내며 자신의 후임으로 키우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장현이 혜은이 때문에 멘탈이 흔들리자 종건답지 않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잠적하자 장현이 사라진 3년간이나 장현을 그리워했으며 장현이 다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현은 종건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복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아 종건의 일반적인 짝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기명은 종건과 4대 크루 사업 때문에 처음 만났습니다. 종건은 강선을 맡길 만한 4대 크루를 물색하였고 빅딜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딜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보고 강제로 4대 크루를 시켰으며 한신우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1해외로 자진하여 팔려가며 김기명은 반강제적으로 4대 크루 빅딜의 헤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도 한신우를 구출하기 위하여 매달 1억의 돈과 50억의 거금을 마련해야 했고 결국 또 총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기명은 결국 음지를 들키게 되었고 종건은 김기명을 폐기시켜버린 뒤 소년교도소에 집어넣었고 그때 이후부터 김기명은 종건을 매우 크게 증오하게 되었고 종건을 죽이기 위하여 죽일 각오를 획득하고 매일 500명의 죄수와 싸워 몸을 단련하는 종건의 훈련 방법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한 이후에는 한신우 구출과 종건에게 복수를 중점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국과 말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건과 김기명이 맞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묘한은 종건과 4대 크루 때문에 만나게 되었으며 초반에는 종건과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종건은 성묘한이 복싱대회에 미련을 보이자 직접 자신의 차를 태워서 성묘한을 복싱장에 데려다주고 경기가 끝나자 수건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또한 성묘한이 장현에게 맞고 쓰러지자 권지태에게 몸이 약한 아이니까 병원에 데려가라고 말하였고 싸가지가 없지만 귀여워하는 녀석인데 라고 말하며 장현에게 성묘한의 복수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묘한도 결국 음지를 들키고 동료들에게 배신당한 뒤 종건에게 버림받고 폐기당하였고 성묘한은 그날 이후부터 종건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으며 종건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무영석과의 대결에서도 최대한 버텨내며 무영석의 기술들을 카피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성원은 종건을 매우 존경하는 캐릭터입니다. 종건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숙청하기도 하였으며 종건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종건도 서성은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2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서성은이 자신의 부하를 숙청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자 결국 서성은을 폐기시켜버리고 서성은을 끝까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성은은 그날 이후 종건에게 매우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왜 종건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는지 자책하였고 종건에게 인정받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왜 종건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열등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준구가 서성은을 인정해주어서 이 정도이지 만약 준구조차 서성은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서성은은 진짜 큰 사고를 쳤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왕호춘은 현재는 사망하였지만 살아있을 당시에 종건과 가깝게 지냈으며 종건에게 수련받은 종건의 제자였습니다. 종건은 처음에는 아무 재능도 없는 왕호춘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장현의 부탁으로 결국 왕호춘을 수련시켜 주었고 왕호춘이 무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왕호춘의 무통을 이용하여 매일매일 고강도 트레이닝을 실시하였고 왕호춘을 단기간에 일반인에서 4대 크루 헤드급의 강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왕호춘도 4대 크루 헤드가 된 이후 호스텔 B의 상납금과 호스텔 A의 상납금을 모두 내주며 종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캐릭터이며 매사 냉철한 성격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왕호춘이 사망하자 직접 일본까지 가서 추모를 해주었고 왕호춘의 유언을 듣고 호스텔을 폐기하지 않는 낭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동수는 소년교도소에서 종건을 만난 이후 어떠한 일은 겪은 이후 소년교도소 청소부에서 HNH그룹 회장이 될 만큼 종건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동수는 10명의 천재들 중에서도 종건과 이지훈을 가장 아낄 것으로 보입니다.
최동수는 HNH그룹을 설립한 뒤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종건에게 4대 크루를 만들고 관리하라고 명령하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미성년자들에게 수금을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지금의 HNH그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이지훈과 준구조차도 최동수를 배신하려 하고 있으나 종건만큼은 끝까지 최동수 회장을 보좌할 것으로 보이는 충신이기도 합니다. 준구는 종건의 라이벌이자 동료입니다. 최동수 회장은 HNH그룹을 설립하기 이전 준구를 포섭하기 위하여 종건에게 준구를 테스트해보라고 말하였고 그 테스트에서 준구가 통과하며 준구도 HNH그룹의 창단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종건과 준구는 늘 같이 다니며 4대 크루 관리, 최동수 최수정 경호 등을 하였고 최동수 회장의 신변을 위협하는 것들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종건과 준구는 사우나, 수영장, 볼링장, 노래방에서 같이 노는 모습을 보였으며 툭하면 싸우는 모습을 보이며 매우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준구가 최동수를 배신하고 일해외와 내통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기에 종건과 준구가 싸울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전처럼 장난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두 캐릭터 모두 전력을 다해 싸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종건은 최동수 회장의 명령으로 박형석을 지켜보고 있었고 처음에는 박형석을 왜 특별 감시하라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톡편에서 박형석이 자신의 기술을 한 번 보고 카피하는 것을 보고 성룡왕급의 재능을 가진 인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폐교에서는 박형석에게 4대 크루를 통합하거나 자신만의 크루를 만들라고 할 만큼 박형석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박형석이 무의식 모드를 사용하여 자신을 압도해버리자 종건은 박형석이 매우 마음에 들었는지 1해외 VVIP 배지를 주고 1해외를 부숴버리는데 사용하라고 말할 정도로 박형석을 챙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형석도 과거 종건 형과의 첫 만남은 짜릿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미래에는 종건과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종건은 과거 일본 제1의 야쿠자 조직인 야마자키파의 후계자였으며 마가미 켄타는 야마자키파의 하위 조직인 마가미파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켄타는 어린 시절 일본 최고의 유망주로 불렸던 종건을 매우 존경하고 있으며 일본 최고의 극진공수도 사범으로 불렸던 자신의 아버지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타는 마가미파의 부흥과 종건의 의형제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마자키파에선 어느 날 갑자기 하위 조직을 모조리 숙청하였고 종건은 직접 마가미파에 나타나 마가미파를 폐기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켄타는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르며 자신의 아버지와 마가미파를 폐기시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종건은 도대체 넌 누구냐? 난 약자는 기억 안 한다 라고 말하며 켄타를 개무시해버린 뒤 마가미파를 숙청시키고 돌아갔고 그날 이후부터 켄타는 종건을 죽여버리기 위하여 이를 갈았고 마가미파를 다시 부흥시킨 이후 미츠키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와 종건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건은 최동수 회장 1세대의 전설 이지훈에게도 반말을 사용하며 야마자키파 시절에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에게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건조차도 브렉닭에게만큼은 존칭을 사용하였고 예의를 갖춘 뒤 정중하게 사인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건은 가톡을 폐기한 뒤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함선동의 포장마차에 들러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선동은 실수로 종건에게 오뎅 국물을 쏟아버렸고 종건은 매우 분노한 상태로 함선동을 도륙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브렉닭이 나타났고 종건은 순식간에 태세 변환을 하며 브렉닭에게 사인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브렉닭이 제자 한 명 없이 떠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푸념하기도 하며 종건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건은 브렉닭에게 제자 한 명 없이 떠나 얼마나 아쉽던지요 라고 말하였고 브렉닭은 제자라면 한 명 있어요 라고 말하며 바스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라고 말하며 브렉닭의 제자를 매우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바스코가 브렉닭의 제자인지는 모르는 상태로 바스코와 몇 번 만난 적이 있으며 약자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종건이 바스코를 한두 번 만난 것만으로 바스코의 얼굴을 외우고 타바스코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바스코는 종건에게도 인정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건이 바스코가 브렉닭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반응과 평가가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바스코는 종건을 나쁜 놈이라고 말하며 싫어하고 있기에 둘이 친해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종건은 김기명이 음지를 들키자 김기명을 자신의 후임 후보에서 탈락시켜버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김기명을 폐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지태가 나타났고 권지태는 김기명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보이며 종건을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종건은 권지태의 낭만에 반하여 김기명을 살려주었고 권지태도 김기명의 안전을 보장받은 이후 쓰러졌습니다. 종건은 깐깐한 인물이기에 권지태까지 같이 폐기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으나 종건과 권지태는 과거 가깝게 지냈던 전적이 있기에 종건이 차마 권지태를 폐기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건과 권지태는 권지태가 중학교 시절 가깝게 지냈으며 종건이 권지태의 단소를 강소로 배달해주고 권지태가 고양이한테 끌기자 바이러스를 염두하며 병원에 갔다 오라고 말하는 스윗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백성준과 종건은 접점은 없으나 유사한 특징이 많은 캐릭터들입니다. 두 캐릭터의 공통점은 각각 싸움독과 외모지상주의 세계관에서 최상위권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 일본 야쿠자계에서 전설이라고 불리우며 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 키가 190cm가 넘는 장신이며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는 점, 소년교도소에서 복역했던 경력이 있다는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밝혀진 온이라는 별명을 가진 캐릭터는 종건과 백성준밖에 없습니다. 마가미 켄타도 차기온이라고 불렸을 뿐 공식적으로는 온이라는 칭호를 얻지 못하였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며 온이 칭호를 얻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